네, 안녕하세요. 걸어다니는 무의식 제임스입니다. 오늘 그냥 간단하게 나눠볼 넋두리는 음, 지혜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혜로워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.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, 뭐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좀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,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참 지혜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, 가장 첫 번째로는 저기 그 부모님에게서 지혜를 듣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상당히 어렸을 때 엄격하셔서 이제 좀 불안정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좀 아버지를 미워하고, 그런 어머니랑도 이제 소통을 안 하고, 뭐 부모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, 그좀 우연찮은 기회에 아버지하고 좀 진지하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함께 뭐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, 그 당시 상황이 엄청 어려웠고 그런 거를 우리 아버지가 대처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.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또 좀 엄격했고,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공감을 가고 또 용서를 하고, 만약에 아빠가 그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가 좀 후회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,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그 아버지의 그 진심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그 분의 지혜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하루를 돌아보기. 그러니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좀 돌아보는 것이 좀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어제나,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환경이나 남 탓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발전이 없잖아요.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,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를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잘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한다던가 아무런 고민 없이 좀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과거에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,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참고를 해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지는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또 흔한 이야기인데,
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좀 다양한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김 교수님 세 가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좀 책을 읽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뭐 메모를 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. 참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내가 정말 이 생각은 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는 그냥 한 권 읽어야지 하고서는 그 한 권을 읽는데 목적을 뒀다면은 지금은 그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그 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지혜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공통점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. 어, 지금은 너무나도 똑똑한 시대잖아요. 조금이라도 틀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규칙이나 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난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좀 다른 생각을 지지하고 다른 방향성을 좀 가길 원하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했고 너무나도 과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진리도 탐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기존의 그 지식인층들과 반대되는 그런 지식을 좀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고 자신들의 그런 논리가 타당하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좀 존중이나 그 다음에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사회고 무조건 약육강식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배려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현상들 좀 이단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고 공부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 정말 멍청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수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잘하는 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좀 너 이런 거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때로는 네. 그런 식으로 좀 올바른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좀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나. 그러니까 좀 저처럼 그런 것들을 잘 현대 과학이나 그 모든 지식을 다 꿰뚫을 수는 없지만 나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니까 다른 것을 좀 비교해서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의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다른 분야나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져서 천천히 좀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직업으로 삼지는 않고 그냥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
너무 성공이나 이런 거에 목매어 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자신이 가진 그런 소소한 재능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바로 한편으로는 지혜인 것 같아요. 내가 잘하는 게 있으므로 남들을 여유 있게 뭐 더듬을 수 있는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서로 헐뜯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